교과서 앞쪽의 이 책의 차례를 살펴봅시다. 교과서를 펼쳐주세요. 6학년 실과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6학년 실과는 총 6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단원마다 2개에서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짧게 선생님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가족 단원에서는 나와 가족의 관계 및 역할, 그리고 가정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두 번째 단원에서는 배려와 돌봄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두 번째 단원은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또한 농업 활동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다양한 농업 활동을 체험해 보겠습니다. 3단원은 소프트웨어와 생활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절차적 사고란 무엇인지,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지, 입력 처리 출력 프로그램과 순차 선택 반복 구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4단원은 발명과 로봇입니다. 발명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창의적인 제품을 실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윤리와 사이버 중독 예방 방법, 개인정보와 지식재산 보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봇의 활용성과 로봇은 어떤 센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단원은 가정생활과 식품 안전입니다. 첫 번째, 생활소품 만들기에서는 의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바느질 수선 방법과 실제 생활소품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안전과 위생을 고려한 식사 선택 방법, 조리 방법, 그리고 밥을 이용한 한 그릇 음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6단원은 가정일과 자립입니다. 가정일의 중요성, 그리고 가족원의 역할 분담이 가정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정일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나와 가족, 나와 가족의 관계. 동화 속 여러 가족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콩쥐, 팥쥐 가족입니다. 이렇게 자녀의 수가 많은 가족을 어떤 가족이라고 부를까요? 두 번째는 플란더스의 개입니다. 네론네 가족, 외할아버지와 네로, 파트라슈로 구성된 가족을 어떤 가족이라고 할까요? 세 번째는 빨간머리 앤이네요. 마릴라와 매슈 남매가 앤을 입양하게 되는 이러한 가족의 형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번째는 콩쥐팥쥐입니다. 콩쥐는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새로운 계모와 그리고 배다른 형제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가족을 어떤 가족이라고 할까요? 다 같이 학습 목표를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 나와 가족의 관계를 이해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은 가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 활동 순서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가족 관계란. 두 번째, 가족의 역할이란. 첫 번째, 가족 관계. 교과서 8쪽에서 9쪽에 해당됩니다. 가족과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가족은 혈연, 결혼, 입양 등으로 맺어진 집단이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그에 반해 가정은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장소나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가족과 가정의 의미는 다릅니다. 그러면 교과서 8쪽에서 9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8쪽에서 9쪽을 보면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혼가족. 재혼을 통해 구성된 가족이네요. 동화 속 여러 가족의 모습 중
콩쥐팥쥐는 재혼 가족입니다. 다음 핵가족입니다. 부모와 미혼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가족의 형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입니다. 국적, 인종, 문화가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입니다. 다음은 조손 가족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자, 손녀로 구성된 가족입니다. 앞서 본 동화 속 여러 가족 모습 중 플란다스의 개는 조손 가족입니다. 다음 1인 가족이 있네요. 다른 가족 구성원 없이 혼자 사는 가족. 다음 한부모 가족.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족. 다음 입양 가족. 아이를 입양하여 새로 구성된 가족. 앞서 본 동화 속 빨간 머리 애는 입양 가족입니다. 확대 가족은 결혼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더 넓은 범위에서 자녀 수가 많은 가족을 대가족이라고 하는데 앞서 본 흥부와 놀부는 대가족에 속합니다. 그러면 교과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과서를 읽어볼까요? 나와 가족의 관계 및 역할을 알아보아요. 오늘날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은 가족의 상황과 모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또한 가족 구성원에 속하며 가족 안에서 손자, 손녀, 아들, 딸, 형제자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족은 여러 구성원이 다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 모두가 평등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가족의 의미가 한 번 더 나와 있네요. 함께 살펴볼까요? 가족이란 혈연, 결혼, 입양 등으로 맺어진 집단이나 구성원입니다. 이후에 퀴즈에 빈칸으로 출제되니 꼭 외우길 바랍니다. 이외에 여러 가족의 형태가 또 존재합니다. 함께 5가지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빈둥지 노인 가족입니다.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고 배우자도 없이 노인 혼자 사는 1인 가족을 빈둥지 노인 가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반려족입니다.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며 사는 60대 이상의 부부나 1인 가족입니다. 다음은 나홀로족입니다. 결혼과는 달리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립을 해서 사는 20대에서 30대의 1인 가족입니다. 다음은 딩크족입니다. 딩크족은 Double Income No Kids라는 뜻인데요. Double Income은 맞벌이, 그리고 No Kids는 무자녀, 즉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뜻합니다. 다음 그림은 기차를 타고 가네요.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데 다음 주에 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형태를 견우와 직녀족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 중 직장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사는 부부를 뜻합니다. 이처럼 가족의 모습은 가족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범위, 수, 나이에 따라 가족마다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져보도록 노력합시다. 두 번째 학습 순서입니다. 가족 역할. 가족에게 고마웠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선생님은 비 오는 날 아버지께서 등굣길에 차로 등하교를 도와주셨던 고마운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해결하고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나요? 가족의 역할을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자녀 출산 역할. 자녀를 출산하여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사회화 역할. 인간의 상호작용 과정, 즉 기초 사회화를 알려줍니다.
경제활동 역할.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족입니다. 휴식과 안정의 역할. 휴식과 안정을 취하여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살핌의 역할.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 내에서의 역할을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은 가족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죠? 선생님은 가족 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평화의 비둘기를 맡고 있으며 아빠의 길을 복돋아주는 치어리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가족의 의미와 역할을 생각하며 이번에는 돼지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앤서니 브라운 그 아름답고 조용한 마을에 피고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피고 부부는 사이먼과 패트릭이라는 두 아들과 함께 멋진 차와 멋진 정원이 있는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죠. 피고 씨는 아침마다 아내에게 외쳤어요. 여보, 빨리 밥 줘!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회사로 횡하니 가버렸죠. 사이먼과 패트릭도 아침이 되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엄마! 빨리 밥 줘요! 그리고 역시 아주 중요한 학교로 재빨리 가버렸죠. 피고 씨와 아이들이 가고 나면 피고 부인은 설거지를 하고 침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청소한 뒤에야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어 아이들은 아주 중요한 학교에서 들어와 또다시 외쳤습니다. 엄마! 빨리 밥 줘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피고 씨가 아주 중요한 회사에서 돌아와 아내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어이! 빨리 밥 줘! 배고프다고! 피고 씨와 아이들이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 앞에서 쉬고 있을 때면 피고 부인은 설거지와 빨래를 합니다. 그리고 다림질을 한 뒤 자신이 먹을 저녁을 조금 만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집에서 반겨주던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피고 씨도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불안해했죠. 피고 씨와 아이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집안 어느 곳에도 피고 부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대신 선반 위에는 피고 부인이 써놓은 쪽지가 한 장 있었어요. 쪽지에는 너희들은 돼지야! 라는 말이 쓰여 있었죠. 피고 씨와 아이들은 직접 저녁밥을 지어 먹어야 했습니다. 밥을 먹기까지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렸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었죠. 다음날 또 그 다음날도 피고 부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피고 씨와 아이들은 밥을 열심히 지어 먹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설거지와 청소는 절대로 하지 않았죠. 집은 곧 돼지우리처럼 변해버렸어요. 언제 돌아와요? 끔찍한 저녁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꾀꾀거렸습니다. 아이들의 짜증에 피고 씨도 신경질이 나서 꿀꿀거렸죠. 피고 씨와 아이들은 점점 더 많은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어느새 집안
집안에 먹을 것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음식 찌꺼기라도 찾아야 해! 피고씨는 킁킁거리며 집안 구석구석 냄새를 맡으며 먹을 것을 찾아다녔어요. 바로 그때였죠. 피고 부인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미안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피고씨와 아이들은 피고 부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피고씨는 저녁을 먹은 뒤 설거지를 했습니다. 패트릭과 사이먼은 침대도 정리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부인을 위해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피고 부인은 이제 아주 밝고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답니다. 돼지책을 읽고 난 후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이 책에서는 수식어구에서 아주 중요한 학교와 회사가 나옵니다. 과연 세상에 가정보다 중요한 공간이 있을까요? 모든 집안일을 전담하고 무시당하는 피고 부인의 심정을 공감해 보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엄마에게 대하고 있나요? 동화책의 앞부분과 후를 비교해보며 자신의 가정에서의 역할을 반성해 봅시다. 여러분 평소에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지니도록 노력하고 가족 구성원들끼리 평등하게 집안일을 분배하고 실천해 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건강한 가족의 특성 6가지를 드프레이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와 애정이 있다. 두 번째, 헌신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세 번째,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네 번째,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다섯 번째, 정신적 안녕을 누린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와 위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한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해 봅시다. 네, 서로 돕고 배려해야 하며 가족끼리 지켜야 할 예절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대화를 자주 해야겠죠. 이번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을 유추해 보겠습니다. 모두 유추해 보았나요? 그렇다면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가족의 관계와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족이란 혈연, 결혼, 입양 등으로 맺어진 집단이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학습 과제를 살펴봅시다. 학습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와 가족의 관계와 역할에 대해서 써주세요. 예를 들어, 나는 가족들에게 딸, 손녀, 동생입니다. 나는 내 방 정리와 분리수거를 담당하고 있으며 부모님의 일도 잘 거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오늘의 학습 과제는 댓글이고 댓글은 학습 완료의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꼭 써넣어 주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가족의 가정생활의 공통점과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6학년 여러분, 우리 모두 화이팅!